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과목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챕터 2 Preliminary 챕터 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유틸리티 중에서 파일을 핸들링하는 유틸리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틸리티는 regular expression하고 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해서 특정 파일에 그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층적으로 파일을 디렉토리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구조를 하나의 파일로 묶는 패키징 방법을 살펴보고요. 그것을 압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파일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나 단어 수, 라인 수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들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 내부를 각 행이나 열 중심으로 어떤 특정 패턴을 뽑아낸다거나 혹은 검색해내는 그런 방법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파일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능들을 실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실습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그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사용되는 에디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리눅스 시스템의 표준 에디터인 VI를 향상시킨 GVIM이라는 에디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능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기능들을 익히기 위한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테고요. 이 실습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와일드카드의 사용이라든지 혹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관한 개념 그리고 그들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살펴보고요. 쉘 환경을 변경하는 방법들도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regular expression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파일들에서 특정 패턴의 그런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능은 이와 같은 세 개의 명령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grep, fgrep, egrep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같은 기능이지만 조금씩 상세적인 기능들이 또는 사용법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grep 명령은 하나의 패턴을 찾는 데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패턴을 동시에 찾으려면 fgrep이나 egrep을 사용해야 되는데 fgrep의 경우 패턴들을 파일에 담아놓고 그 파일을 지정함으로써 여러 개의 패턴을 찾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egrep은 여러 개의 패턴을 명령 쳐줄 때 모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grep 명령부터 상세히 보도록 하죠. 이것은 하나의 패턴을 여러 개의 파일에서 찾을 때 사용이 됩니다. 여기 4개의 예제가 있는데 첫 번째 예제는 poem1.txt라는 파일에서 spring이라는 이런 문자열이 있는지 찾을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예제는 poem2.txt라는 파일에서 골든 스프링이라는 문자열이 있는지 확인해 볼 때 사용합니다. 이때 골든하고 스프링 사이에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블 쿼테이션으로 묶어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되지 않고 앞에 것은 패턴, 뒤에 것은 파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명령이 오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패턴 안에 블랭크가 들어갈 때는 더블 쿼테이션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지우고 볼까요? 세 번째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 이 애서리스크는 와이드 캐릭터로서
여러 개의 파일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모든 파일 중에서 gold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그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자, 네 번째는 위 앞에서 설명했던 것의 조합인데요. spending esprit. 요 중간에 블랭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양 옆에 더블 코테이션으로 막아주었고요. asterisk.txt니까 txt로 끝나는, 즉 확장자가 txt인 모든 파일 중에서 이와 같이 블랭크가 들어간 패턴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출력하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죠. 다른 유닉스 명령과 마찬가지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때 -i 옵션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구분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r 옵션은 어떤 디렉토리 또는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디렉토리들의 파일들도 모두 뒤져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은 라인 넘버, 즉 몇 번째 라인인지 라인 번호를 출력하도록 하는 거고요. -l은 파일 네임도 역시 출력합니다. 특히 -l 옵션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파일에서 패턴을 찾을 때 그 패턴이 어떤 파일에서 검출됐는지 같이 출력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은 regular expression을 사용을 해서 패턴을 탐색하는 그런 명령을 보겠습니다.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고정된 한 가지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열을 여러 가지 문자열을 한꺼번에 포함하는 그런 패턴을 지정함으로써 그 패턴 중에 매칭되는 문자열이 하나라도 나오면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 두 개의 예제를 보고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regular expression으로 이와 같이 ch.*se라는 패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recipes는 파일 이름입니다. 즉 recipes라는 파일에서부터 여기 주어진 요 패턴이 있는 문자열을 출력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와이드 캐릭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열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Chinese하고 cheese 두 개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 ch하고 se 사이에 한 글자 또는 0글자 이상이 나오면은 패턴이 매칭이 됩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dot은 임의의 한 글자를 의미하고 다음에 나오는 asterisk는 임의의 0글자 또는 다수개의 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dot하고 asterisk를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 한 개 이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임의의 문자 한 개 이상이 나오면 매칭이 된다. 즉 ch하고 se 사이에 한 개 이상의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매칭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Chinese도 매치가 되겠고요. 여기 ch가 앞에 나오고 se가 뒤에 나오면서 중간에 한 글자 이상이 들어가 있는 cheese도 역시 매치가 됩니다. 두 번째 예제의 경우에는 문자열의 위치를 가리키는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hat 또는 carrot이라고 불렀죠. 이와 같이 carrot하고 $사인은 각각 한 라인, 한 줄에서 패턴이 시작하는 위치하고 끝나는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섹션이라는 이 패턴이 나왔을 때 반드시 라인의 맨 첫 번째 글자에서 이 섹션이라는 패턴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패턴이 반드시 라인의 맨 끝에서 패턴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섹션이라는 이 패턴이 나오기 전에 앞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검출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숫자 뒤에 다른 글자가 들어간 다음에 그 라인이 끝나게 되면은 역시 패턴이 매치가 안 됩니다. 또한 여기 스퀘어드 브래킷이죠. 여같이 그 대괄호로 이렇게 숫자 구간을 묶어두게 될 경우에는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반드시 라인의 시작은 섹션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여기 한 칸이 보이죠? 한 칸 띈 다음에 라인의 끝이 1부터 9 사이에 숫자 하나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거나 이 뒤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패턴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squared bracket의 사용 예를 좀 더 넓혀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글자가 squared bracket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이들 중에 한 자만 나타나더라도 매치가 되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대문자 Q, 소문자 Q, 대문자 X, 소문자 X 이들 4개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은 매치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앞에서 0에서 9와 같이 이렇게 구간을 주었듯이 A부터 Z 이렇게 주면은 소문자 중에 한 자라도 맞았을 경우에 매치가 됩니다. 여기서 0부터 9까지 이렇게 주고 뒤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였을 경우에는 어떤 숫자도 다 매치가 됩니다. 즉 0110, 27, 9876 등의 숫자들도 모두 이 패턴에 매치가 됩니다. 여기 에스터리스크가 하나 0개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백슬래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특수한 기호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다시나 에스터리스크나 가까로 그 밖에 뒤에 나오는 해트나 달러 이런 패턴을 여기서 의미하는 즉 해트나 달러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특수 기호의 의미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으면 앞에다가 백슬래시를 붙여주게 되면 여기에 의미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글자 그대로 패턴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not은 한 글자 매치되는 거고요. 백슬래시는 특수한 기호가 글자 그대로 인식되도록 하는 거고, 에스터리스크는 0글자 또는 다수개의 글자가 매치되는 거고, 이와 같이 squared bracket, 즉 대괄호를 사용을 했을 때는 여러 개의 글자 중에 하나만 매치돼도 매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건 구간을 지정하는 것, 그리고 라인의 처음과 끝이 패턴의 시작과 끝과 매치되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특수한 기호도 소개했습니다. 자, 다음은 F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그래프는 패턴이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패턴이 있을 때 이들 중에 하나라도 매치되는 것이 있는지 볼 때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울, 미셸, 애니타라는 3개의 이름이 phone_nums라는 파일에 하나라도 매칭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볼 때 F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더블 코테이션을 열고 여기서 줄을 바꾸는 엔터 키를 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꺽쇠가 나타나서 그 다음 줄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블 코테이션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여기서 엔터를 치죠.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꺽쇠가 나오지 않고 명령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실제 사울, 미셸, 애니타를 3줄로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에다 저장을 하고 실행시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는 요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F 옵션을 사용을 해서 그 파일 이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편하게 사용하려면 이 그랩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F그랩과 같이 멀티플 패턴을 찾지만은 명령어 자체에 여러 개의 패턴을 이 OR라는 요 기호, 이게 이제 파이프 기호였었죠. 파이프 기호를 사용을 해서 then, Robin, then, Mary 이 4개의 패턴이 여기 phone_list라는 요 파일 안에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4개의 특수 기호를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기호는 이메일 글자가 한자 이상 나오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터리스크는 0개 또는 다수개고요. 물음표는 1개를 의미했었죠. 또한 이 물음표는 앞에서 주어진 패턴이
0개 또는 다수번, 0개 아니면 한 번이 나오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index \html 물음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보면 요 백슬래시는 요 닷이 요 앞에 있듯이 임의의 한 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닷이라는 의미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어졌던 백슬래시고요. 여기에 뒤에 물음표를 줬기 때문에 물음표 바로 앞에 있는 글자 L이 0번 또는 한 번 나와도 패턴이 매칭됩니다. 그래서 결국 index.htm도 되고요. index.html도 되고 두 가지가 모두 다 매칭이 되게 됩니다. 지우고 갈까요? 그 다음에 이 괄호를 사용을 하면은 패턴을 묶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스크립트 가로 열고 \pl 가로 닫고 물음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근데 이 물음표는 앞에서 주어진 패턴이 한 번 또는 0번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패턴이 한 글자가 아니라 .pl 이 세 글자가 묶여지게 됩니다. 이 괄호에 의해서.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문자열도 패턴으로 검출이 되고 script.pl이라는 요 문자열도 같이 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요 파이프 요 글자는 오화의 의미죠. 그래서 요같이 대문자 E 파이프 소문자 E 이렇게 놓으면은 대문자 E도 되고 소문자 E도 된다 하는 거니까 대문자 exit, 소문자 exit 두 문자열 역시 검출되게 됩니다. 파일을 압축하는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보통 alt집을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 가지 압축 방법에 따라서 별도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pack, unpack, compress, uncompress, gzip, 건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gzip하고 건집입니다. 그 밖에 압축되어 있는 파일에서 내용을 직접 출력할 때 ggrep, gcat, gdiff 등의 명령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층적으로 디렉토리 구조로 파일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표현하고 싶을 때 패키징 명령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tar 파일이죠. 그래서 tar는 일단 패키지로 묶어주는 명령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을 묶어진 형태를 다시 디렉토리 형태로 풀어주는 그런 명령 형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이 예제가 바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서 확장자가 C로 되는 모든 파일들을 묶어서 sources.tar라는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다시 tar 명령을 통해서 풀어서 그 내용에 있는 파일들이 현재 디렉토리에 모두 풀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옵션이 두 개가 서로 다르죠. 하나는 C로 시작하고 하나는 X로 시작하죠. C는 create, 즉 패키지 파일을 생성하라는 뜻이고요. X는 extract, 즉 추출하라. 이 패키지 파일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전부 추출해서 현재 디렉토리에다 다 풀어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밖에 V하고 F는 각각 과정을 잘 설명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게 V고요. F 같은 경우에는 이 패키지 파일 이름을 지정할 때, 여기는 sources.tar죠. 이것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man tar 해보면 tar의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겠죠.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옵션이 Z 옵션입니다. 이 Z 옵션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보통 tar cvzf 해서 source.tar 한 칸 띄고 *c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은 되는데 일단 압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여기 gzip을 사용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tar로 패키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zip을 사용을 해서 다시 압축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동작을 하나의 명령으로 수행할 때 이 Z 옵션을 끼워줍니다. 소문자 Z입니다. 뒤에서 이 소문자 Z 옵션을 사용을 해서 실제 압축된 tar 파일로부터 디렉토리 형태의 저장된 파일들을 풀어내는 그런 것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파일에서 그 파일에 들어가 있는 글자 수
단어수, 그리고 라인 수가 각각 얼마인지 출력하는 명령 WC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4개의 예제를 통해서 그 사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제 같은 경우에는 grep 명령에서 나와 있는 상이한 라인 수가 총 몇 개인지 세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 뒤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위해서 제가 붙여놓은 거고, 이건 실제 명령을 쓸 때 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명령은 어떤 파일에서 파일을 화면에다 출력할 때 앞에다가 문장 번호를 붙여서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꺽쇠를 사용을 하면 화면에 출력되지 않고 그것이 numbered file이라는 파일에 원래 파일에다가 앞에 문번호를 붙인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파일에서 어떤 특정 컬럼이나 feed 값을 추출해내는 그런 명령입니다. cut하고 call rm이라는 이런 명령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령이라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man cut, man call rm 이런 형태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파일에 있는 내용을 서로 묶어주는 그런 두 가지 명령, paste하고 join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명령이라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라인 단위로 그 크기나 여러가지 규칙에 의해서 순서를 다시 재정렬시키는 명령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sort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unique 명령인데요. unique 명령은 입력에서 중복되는 패턴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파일들의 내용이 서로 동일한지 비교하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cmp, com, diff, patch, dir, cm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diff입니다. 그래서 diff 명령을 사용을 하면 이와 같이 phon이라는 파일하고 phone.bk라는 두 파일의 내용에서 상이한 점만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그런 명령입니다. 보통 파일의 내용이 텍스트 파일일 경우에는 에디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명령으로 간단히 확인해 볼 수가 있으나 cat 명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텍스트 파일일 경우에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OD는 옥탈 디스플레이의 약자입니다. 즉 저장되어 있는 파일 내용을 8진수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이 일반적인 텍스트일 경우에는 그냥 문자 형태로 그냥 출력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8진수로 표시되게 됩니다. strings는 어떤 파일에서 문자열에 해당되는 부분만 따로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특히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내용을 확인해 보기 어려운데 strings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그 중에 들어있는 텍스트만 화면에 뿌려주기 때문에 그 실행 파일이 뭐에 관련된 거다라는 것을 짐작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awk하고 sed라는 그런 명령도 있는데요. 이 명령은 여러분들이 man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각자 한번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리눅스 시스템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터에 출력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들입니다. PR, FMT, TR, spel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본 과정하고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man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제 웹사이트에 lab2.tar.gg라는
압축된 타르 파일에 타르 파일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의 리눅스 시스템에 옮겨놓고 그리고 이 랩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풀어내는 타르 명령을 사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문자 Z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먼저 풀어서 랩2.taru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풀어서 일반적인 디렉토리 형태로 다시 복원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풀어져서 나온 디렉토리 랩2로 들어간 다음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한 패턴 찾기라든지 또는 grep 명령들을 사용을 한 비교 그리고 그 밖에 내용을 확인해보는 명령들 이런 것들을 실습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령 하나하나 차례로 실행시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르 명령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압축된 타르 파일을 디렉토리 형태로 복원해냅니다. 그래서 요 lab2.taru.gg라는 파일을 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그것을 리눅스 시스템으로 복사해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로그인 디렉토리에서 풀어내게 되면 보통은 이와 같은 쉐어드 디렉토리에다가 가져다 놓으면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이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이 파일을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윈도우즈 시스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와 같이 쉐어드 디렉토리로 옮겨 놓게 되면은 리눅스 시스템, 즉 VM웨어에서 띄워놓은 리눅스 시스템에서도 이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와 같이 압축된 타르 파일을 풀어내면은 lab2라는 그런 디렉토리가 풀어져서 나올 겁니다. 이 밑에 많은 파일들이 포함되게 되죠. 다음에 ls를 lab2 안으로 들어가서 ls를 해보면은 어떤 파일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몇 개죠? 7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의 텍스트북에 들어가 있는 머릿말이죠. 머릿말에 5개의 패러그래프, 5개의 문단을 각각 5개의 파일에다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목적으로 2가지 파일을 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습을 진행하면서 차례차례 설명하도록 하죠. 다음에 pre1.txt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pre1.txt라는 파일을 이 cat 명령이 읽어다가 그것을 화면에다 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용들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총 몇 개입니까? 7개 라인이죠.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릿말에 있는 내용 중에 한 패러그래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cat pre2.txt를 역시 열어보면 이와 같이 또 10개 정도의 라인이죠. 출력이 되고요. 다음에 pre3.txt 역시 cat 명령을 통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12개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보죠. pre4.txt도 열어볼까요? 이와 같이 9개의 라인이고요. pre5.txt 역시 11개 라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5개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grep 명령하고 diff 명령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ab 명령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regular expression을 사용을 해서 특정한 패턴을 5개의 파일 모두죠. 그러니까 asterisk.txt니까 pre1.txt, pre2.txt부터 해서 pre5.txt까지 5개 파일을 모두 지칭하고 있죠. 거기서 이런 패턴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와 같이 대괄호를 사용을 했죠. 스퀘어드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대문자 L이나 소문자 L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language라는 단어가 있는데 첫 글자 L이 대문자이든 소문자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으면 전부 출력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시행시켜보면 이와 같이 아홉 개의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language가 있고요. 여기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language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로 시작하는 language, 소문자 language, 소문자 language, 소문자 language.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language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 language, 소문자 language.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rep 명령을 통해서 총 몇 개의 파일입니까? 1, 2, 3, 4, 5, 5개의 파일에서부터 9개의 패턴을 이렇게 찾아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그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 이름이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hat하고 t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즉, 각 라인에 첫 번째 대문자 t가 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역시 asterisk.txt니까 5개 파일에서 모두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같이 4개의 파일에서 총 4개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대문자 t로 시작하니까 the가 나오거나 this가 나오면은 패턴이 매칭이 됩니다. 다음은 여기 that으로, 즉 마침표죠. 마침표로 끝나는 그런 줄이 있으면 그것을 출력하라는 것이죠. 여기 백슬래시가 붙은 거는 이 다시 원래는 한 글자, 이메일 한 글자를 의미하지만 이 백슬래시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마침표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마침표로 끝나는 모든 패턴을 그런 라인이 있으면 그걸 패턴으로 인식해라 이런 얘기죠. 지워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라인들 중에서 맨 끝에가 that으로 끝나면은 그것들이 이렇게 다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됐나요? 그리고 보면은 1, 2, 3, 4, 5 5개 파일에서 중 9개 패턴인가요? 이렇게 출력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hange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해 보면 PRE 1, 2, 4 3개의 파일에서 각각 한 개의 패턴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feature라는 단어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5개 파일 중에서. 그러면 3, 4, 5 3개의 파일 중에서 feature가 있는 라인을 모두 다 출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pre.pat라는 이 파일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디다 이용하냐면은 fgrep에서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fgrep은 멀티플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때 패턴을 한 파일에다가 각 패턴당 한 라인씩 차지하게 되죠. 한 파일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사용을 해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패턴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 pre.pat 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내용을 cat 명령을 사용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죠. 그랬더니 change하고 feature 두 개의 패턴이 이렇게 한 패턴이 한 라인씩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fgrep을 사용을 해서 5개 파일 중에서 change하고 feature라는 단어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하도록 해봅시다. 그럼 명령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pre.pat라는 요 파일이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패턴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두 개의 패턴을 모든 txt 파일 5개죠. 여기서 있으면 해당 라인을 출력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PR이 1, 2, 3, 4, 5에서 총 6개의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change도 있고요. feature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egrep을 사용하는 겁니다. egrep은 별도로 이와 같이 패턴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 더 편리하죠. 그래서 change라는 패턴하고 feature라는 패턴은 파이프죠. 같이 오와 의미를 갖는 파이프를 사용을 해서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에서. 그래서 더 편리하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 볼까요? 보면은 이와 같이 똑같이 change하고 feature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하는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개의 파일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1.tx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여기 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엔 이 파일을 제가 일부러 몇 개의 글자를 고쳤습니다. 그거를 PRE1.mode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했죠. 얼핏 보면 두 개가 같은 것 같지만은 실제 제가 군데군데 변화를 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군데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명령 diff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PRE1.txt하고 PRE1.mode 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비교하라고 명령어를 칩니다. 그러면은 그 틀린 위치하고 틀린 내용이 이제 출력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파일에 서로 위치를 표시하고요. 다른 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하나는 has로 되어 있고 하나는 have로 되어 있어서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 터미널 상에서 하면 이 부분이 다른 색깔로 표시가 돼서 더 쉽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는 하고 is가 서로 다르죠. 요 마지막 걸 볼까요? 요 마지막 건 두 개가 확인이 됩니까? 밑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르다고 나왔네요. 무슨 일일까요? 사실은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뒤에 블랭크가 없고요. 여기 뒤에는 블랭크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와 같이 눈으로 식별되지 않는 부분들도 이와 같이 diff 명령으로 검출이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그런 실험을 해볼까요? 만약에 diff PRE1.asterisk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asterisk니까 요 뒤에 확장자가 어느 게 와도 좋다는 거죠. 근데 실제 PRE1이라는 파일 이름을 가진 그런 파일의 확장자는 두 가지밖에 없죠. txt하고 mode 두 개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시키면 앞에서 실행시켰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서 실행시켰던 결과가 같이 이렇게 출력됩니다. 다음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od입니다. 우리가 cat 명령은 이미 다 써봤고요. od는 octal display입니다. 그래서 pre.pat 이라는 파일을 octal display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c 옵션을 표시하면은 글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냥 글자로 표시하도록 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글자로 보이는 것 change는 그대로 보이고요. feature도 그대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안 보이는 글자 이게 new line이죠, 그렇죠? 줄바꿈을 의미하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것은 역시 octal display니까 그 octal 형태, 즉 팔진수 형태로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일부 특별한 문자의 경우에는 팔진수로 표시하지 않고 \n과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new line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걸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바이너리 파일, 즉 실행 파일을 한번 출력해 보게 되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앞에 슬래시가 빠져 있네요. 여기 슬래시 이렇게 한 칸 띄워야 됩니다. cat 한 칸 띄고 슬래시 bin 슬래시 cat을 치게 되면 이게 실행 파일이거든요. 그러면 화면에 알 수 없는 글자가 가득 채워질 겁니다. 삐삐 하는 빕 소리도 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실행 파일은 사람이 볼 수 없는 파일입니다. 즉 텍스트 파일이 아니죠. 그럴 경우에 이 strings라는 명령이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 앞에 또 슬래시가 빠졌네요. 여기 한 칸 띈 다음에 여기 슬래시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이너리 파일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는 다 보여주지 않고 걸러내고 볼 수 있는 문자열만 화면에다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볼까요?
그래서 실행 파일에서 볼 수 있는 내용만 따로 출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실행 파일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을 하는구나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문자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랩2를 시작하겠습니다. 랩2는 파일 검색하고 파일 간의 비교 등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제 웹사이트에서 lab2.tar.gz라는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리눅스 시스템에서 이걸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 파일이 tar xvzf, 여기서 x는 extract란 뜻이고요, v는 verbose, z는 compress 한 거고요, f는 파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뭐냐면 tar 파일에서 그 파일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을 전부 풀어내는 거죠. extract, 뽑아낸다 이런 뜻이죠. v는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진행된 일을 화면에다가 출력해서 알려달라는 것이고, z는 그 파일이 압축되어 있으니까 디렉토리로 풀어내기 전에 먼저 압축부터 풀어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는 파일을 지정하기 위한 거죠. 이제 파일을 지정해 볼까요? 보통 mnt hgfs, 저는 이제 우분투로 이 쉐어하는 파일의 디렉토리를 결정했는데 여러분들은 shared라고 정의하기도 하죠. 저는 우분투로 해놨습니다. lab2.tar.gz 이렇게 치면은 이제 이것이 풀려서 현재 디렉토리에 풀려 나올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이제 ls 해보면 이제 lab2가 들어가 있죠. lab2로 들어갑시다. lab2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txt 파일이 pre1부터 pre5까지 5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 교재, 그러니까 The C Programming Language, 커니건하고 리치가 저술한 이 교재의 그 머릿말이죠. 머릿말에 패러그래프 5개를 이 5개의 파일에다가 제가 쳐놓은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cat 명령으로 가능하죠. cat pre1.txt 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또 cat pre2.txt 해보면 두 번째 문장이 나오고요. cat pre3.txt 하면 세 번째 파일 내용이 나오죠. 네, cat pre4.txt 하면 이렇게 네 번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것까지 pre5.txt 이렇게 치면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5개의 파일들을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ls 하면 전체적인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모두 보이게 되죠. 자, 여기 txt 파일 5개 중에서 languag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라인들을 출력해 봅시다. 그것은 grab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grab 해서 language를 치는데 처음에 language의 L이 대문자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소문자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구문을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소문자의 대문자에도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브래킷을 사용을 해서 두 글자를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language 이렇게 주면 되죠. 그리고 싱글 쿼테이션으로 막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asterisk.txt 이렇게 주면은 이 말은 뭐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확장자가 txt인 거 5개를 전부 포함하는 거죠. 이거는 pre1.txt, pre2.txt 해가지고 pre5.txt까지를 모두 쳐놓은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자, 이와 같이 pre1에서
랭귀지가 이제 두 군데 나왔죠. 여기. 요 첫 번째 거는 대문자가 L이고, 두 번째 거는, L이 대문자고, 두 번째 거는 L이 소문자이네요. 그 다음에 PXT2에서도 이제 랭귀지가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다 소문자고요. 세 개 있군요. 그 다음에 3에 한 개. 어딨나요? 여기 있죠. 4에 두 개죠. 그래서 여기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있고, 여기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5에 마지막으로 한 개, 이렇게. 그래서 이 5개의 파일 중에서 language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모두 다 출력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엔, 처음에 T로 시작하는 그런 라인이 있는지를 이 5개의 파일에서 한번 뒤져봅시다. 자, 그러면 grep 명령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hat 명령이죠. hat는 맨 앞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t가 나오는 것, 이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해서 싱글 쿼테이션 안에 집어넣고요. asterisk.txt 하면 txt 확장자를 가진 5개 파일들을 다 뒤져보죠. pre1.txt부터 순서대로 뒤져봅니다. 그래서 뒤져보면 이와 같이 pre1, 2, 3, 4에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앞에 너로 시작하는 그런 라인들이 첫자가 대문자 T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4개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마침표로 끝나는 그런 라인들을 모두 출력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grep 해놓고 싱글 쿼테이션 열고요. backslash n 달러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는 의미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백슬래시는 뭐죠? escape sequence라고 했죠? 다시 원래 임의의 한 글자라는 의미인데 앞에 백슬래시를 붙였기 때문에 이제 임의의 한 글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다시죠. 마침표. 그래서 이 닷을 임의의 한 글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글자 그대로 닷, 즉 마침표로 생각해라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 사인이 붙었죠. 이거는 라인의 맨 끝에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역시 5개의 txt 파일을 모두 다 뒤져봐라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 이와 같이 pre1에서 2개, 2에서 하나, 3에서 하나, 4에서 3개, 5에서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문장의 맨 끝에 이렇게 마침표가 다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라인의 맨 끝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라인의 맨 끝에 이렇게 마침표가 있으면 이와 같이 패턴을 줬을 때 전부 검출이 됩니다. 자, 다음은 모든 txt 파일에서 change라는 단어가 있는지 봅시다. 이건 아주 쉽죠. 그래서 grep change asterisk.txt 해보면 이와 같이 pre1, 2, 4에서 각각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됩니까? 여기 change 있고 그리고 여기 change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eature라는 단어가 있나 봅시다. grep feature 해서 asterisk.txt 해보면 이같이 역시 세 군데서 나오죠. 3, 4, 5에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우리가 change가 있거나 feature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라인을 출력해라. 뭐 이렇게 찾아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fgrep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fgrep은 어떤 파일에다가 이런 패턴들을 모아놓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작성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그 파일은 뭐냐면 pre.pat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cat pre.pat를 열어보니까 change하고 feature하고 두 개의 단어를 각 라인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fgrep을 사용을 해서 txt 파일 5개 중에서 change나 feature라는 단어가 있으면 해당 라인을 출력하도록 해봅시다. 그럼 역시 fgrep 준 다음에 어떻게 하죠? -f 옵션을 줘야죠. 파일을 지정하니까 pre.pat 이렇게 주면은 그 안에 change하고 feature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두 패턴을 중에 하나라도 있는지 찾는 그런 동작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5개의
파일 asterisk.txt를 주면은 이제 이와같이 5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change 있고요. 이쪽에 change 있고요. 이쪽에 feature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change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feature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feature가 있습니다. 총 6개네요. 그래서 앞에서 3개 나왔던 거하고 같죠. 그래서 2개를 이렇게 동시에 찾을 때 쓸 수 있고요. fgrab은 이와 같이 pre.pat 같이 패턴들을 모아놓은 파일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좀 편리 쓸 수 있는 게 egrab입니다. egrab을 한번 해볼까요? 자, egrab 해서 이제 패턴을 주죠. 그래서 뭐 싱글 코트나 더블 코트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change하고 feature 2개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 키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키는 오른쪽 상단 부분 윗부분에 좀 있죠. 그래서 엔터 바로 위에 있는 키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 잘 찾아서 치십시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xt 파일을 전부 다 찾아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방금 우리가 fgrab으로 찾았던 거랑 똑같은 결과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grab이 훨씬 더 편리하죠. 별도의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자, 다음은 파일 2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pre1.txt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pre1.txt 캣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파일을 살짝 수정을 해서 pre1.mode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cat pre1.mode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얼핏 보면 2개가 비슷하죠. 자, 다른 점은 찾아보십시오. 찾았나요? 어떤 게 다르죠? computers로 되어 있고 여긴 is로 되어 있네요. 뭐 또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 맨으로 찾기가 쉽지 않죠. 이때 grep diff 명령을 사용하면 쉽게 찾아내 줍니다. diff 차이를 출력해라 이런 뜻이죠. difference. 자, pre1.txt 하고 pre1.mode 이렇게 하면은 이제 2개 중에 다른 거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이거는 첫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줄이면 이쪽이죠. 첫 번째 줄에서 하나는 has고 하나는 have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맞나요? 여기는 has로 나오고 여기는 have로 나왔죠. 이거 아까 못 찾았던 건데 얘가 찾아냈네요. 그리고 여기는 어고 얘는 더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2줄을 비교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라네요. 세 번째 줄을 2개 비교해보면 또 다르다네요. 그래서 하나는 R이고 하나는 is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diff 명령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diff pre1.asterisk.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결과하고 유사하게 나오죠. 단지 이제 2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ls에서 pre1.asterisk 해보면 요 2 파일이 나오죠. pre1.mode하고 pre1.txt. 즉, 요 pre1.asterisk를 바로 여기 diff 명령에서 줬는데 이때 이 부분이 요 2개의 파일로 치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diff 한 다음에 pre1.mode 한 칸 띄고 pre1.txt 이렇게 쳐준 거랑 같은 의미가 바로 이 diff 한 칸 띄고 pre1.asterisk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요 명령하고 여기 요 2개의 파일이 순서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도 보면은 위아래가 두 쌍이 서로 위아래가 서로 맞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asterisk 같은 와이드 캐릭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지칭할 수 있다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od라는 명령을 볼 건데요. 이거는 파일의 내용이 텍스트 파일이 아닐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텍스트 파일이지만은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파일을 한번 봅시다. od-c pre. 뭐였죠? pet 파일을 봅시다. pet 파일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래 PRE.pat 파일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OD는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한 바이트 한 바이트씩 8진수로 표시해라. 옥타일 디스플레이죠.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C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문자일 때는 문자 그대로 보여라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문자이기 때문에 CHANGE 여기까지 이제 눈에 보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요 new 라인이 뒤에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은 줄바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new 라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n 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이너리 파일을 볼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바이너리 파일을 한번 우리 직접 한번 열어볼까요?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캣이 명령이죠. 캣 명령은 어디 있냐면 자, 어디 있냐면 이렇게 치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빈 밑에 캣이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피치 명령을 사용했네요. 그래서 얘를 한번 열어보죠. 그래서 캣 명령을 사용해서 빈 밑에 캣을 연다 그러면 보면 뭐 이상한 글자가 마구 찍혀져 나가죠. 자, 이것들이 바로 바이너리 파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cat 명령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돼? OD를 한번 볼까요? OD -C 빈 밑에 cat. 자, 여기 파일이 길어지니까 이때 모아라는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조금씩 줄여서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바이너리 파일인데 우리가 옥탈, 즉 8진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부분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rings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이 바이너리 파일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자들만 뽑아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strings에서 빈 밑에 cat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자들을 쭉 출력을 하죠. 뭐 전부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이런 그 바이너리 파일을 출력해 보면은 이 파일에서 뭘 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스트링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간단하게 리눅스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유틸리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grab이나 diff 이런 유틸리티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잘 익혀두었다가 유용하게 쓰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디터인 GVIM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GVIM은 원래 VI라는 그런 에디터를 향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VI를 향상시킨 것이 VIM이 됐고요. 그것을 그래픽 버전으로 바꾼 것이 GVIM이 되었습니다. 이 VI 또는 GVIM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MS 워드나 아레아 한글하고는 사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레아 한글이나 MS 워드의 경우에는 그냥 키 입력이 즉시 화면에서 들어가게 되지만은 GVIM에서는 키 입력이 두 가지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즉 커맨드 모드와 인풋 모드로 나뉘어서 작동하는데 커맨드 모드에서는 키 입력이 마치 커서 키를 친 것 같이 움직입니다. 즉 모든 키보드가 커서 키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인풋 모드에서는 반대로 모든 키가 MS 워드나 아레아 한글처럼 쳐주는 대로 그냥 화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GVIM을 사용할 때는 내가 지금 커맨드 모드에 있는지 혹은 인풋 모드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GVIM을 띄우게 되면 커맨드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커맨드 모드에서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었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파일에서 현재 어느 위치를 수정할 것인지 커서를 움직이는 작업을 커맨드 모드에서 해주게 됩니다. 수정되어야 될 위치 혹은 새로운 내용을 삽입할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커서가 그때 이와 같은 키를 쳐주면은 해당 명령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인풋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모든 쳐주는 키가 전부 다 화면에서 입력되게 됩니다. 언제까지 입력되냐면 Escape 키를 쳐줄 때까지 입력되게 됩니다. Escape 키는 여러분들 키보드 상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키 확인했습니까? 그 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VIM을 사용할 때는 Escape 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먼저 GVIM을 띄웠을 때 커맨드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입력되는 모드 명령은 VI 커맨드, 즉 화면상에서 커서를 움직이거나 또는 인풋 모드로 들어가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일단 인풋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쳐주는 글자들은 화면상에 직접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인풋 모드, 즉 키보드 입력이 직접 내용을 고치게 되는, 텍스트의 내용을 고치게 되는 그런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 여기 6가지를 소개합니다. 일단 I는 insert의 의미로서 현재 커서의 앞쪽에 글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A는 add의 의미로서 현재 커서의 뒤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O는 open a line 이라는 의미로서 새로운 라인을 추가시킵니다. 현재 커서 위치 아래에 라인이 하나 더 삽입되고 커서는 그 라인의 맨 앞에 도달하게 되죠. 이와 같은 3가지 명령에 보면 대문자, 소문자 2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의 경우에는 소문자의 경우에 현재 커서 앞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대문자 I를 치게 되면은 현재 라인의 맨 앞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add의 경우에도 소문자로 치게 되면은 현재 커서의 뒷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대문자로 치게 되면 현재 라인의 맨 뒷부분에 추가되게 됩니다. open a line도 마찬가지죠. 대문자일 경우에는 현재 커서 위치 위쪽에 라인이 하나 열려서 거기에서 새로운 라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소문자일 경우에는 현재 커서 아랫부분에 추가됩니다. 일단 이와 같은 명령들로 인풋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서 다시 빠져나와서 커맨드 모드로 되돌아가려면 ESC, 아까 위치를 알려주었죠? ESC 키를 치게 되면은 다시 커맨드 모드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GVIM에서 빠져나오려면 이와 같은 명령을 치게 됩니다. 즉 이때는 인풋 모드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Escape를 먼저 친 다음에 커맨드 모드로 되돌아온 다음에 이제 요 3글자를 칩니다. 콜론을 치게 되면은 그게 콜론이죠. 화면의 좌측 하단에 콜론이 찍혀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 WQ를 치고 여기서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GVIM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역시 콜론을 친 다음에 Q하고 느낌표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되죠. 2가지 방법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콜론 WQ, 또 하나 방법은 콜론 Q 느낌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현재까지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고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무리 많은 수정을 했다 해도 기존의 파일을 그대로 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빠져나오는 것이죠. 지금 설명한 이 2가지 방법은 커맨드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이때 반드시 콜론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커맨드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더 간단한 방법은 대문자 지지, 그러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Z를 2번 치는 것이죠.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편리한 방법이죠. 즉 수정한 바가 있으면 저장하고 나오고요. 수정한 바가 없으면은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모드에서 작동한다고 했죠. 커맨드 모드 혹은 인풋 모드. 커맨드 모드에서 인풋 모드로 가는 경우에는 이같이 6개 명령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커맨드 모드에서 해줘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즉 화면을 이동한다거나 커서를 이동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죠. 지금부터 그걸 좀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히 커서를 한 칸씩 움직이는 명령들 4가지를 소개합니다. L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요. H는 왼쪽으로 한 칸, J는 아래로 한 칸, K는 위로 한 칸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커서가 현재 화면에 맨 위나 맨 아래에 와 있을 경우에 J나 K를 치게 되면은 화면 전체가 한 칸씩 더 이동하게 되죠. 화면의 맨 앞으로 가는 것은 0이라는 숫자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달러를 치면은 라인의 맨 뒤쪽으로 가죠. 0은 라인의 맨 앞에, 달러는 라인의 맨 뒤쪽으로 가게 되죠. 이와 같은 명령들은 모두 커맨드 모드에서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키보드로 쳐준 글자들이 화면에 입력되지 않고 그것이 커서나 화면을 이동시키는 명령으로 동작하는 모드가 커맨드 모드죠. 그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명령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화면을 이동시킬 때 아주 유용합니다. Ctrl F는 현재 화면에서 한 페이지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Ctrl D는 반 페이지 정도를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Ctrl B는 한 페이지 정도를 전 페이지로 되돌아가는 거고요. Ctrl Up은 반 페이지 정도를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전 페이지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Shift G, 대문자 G죠. 이거는 파일의 맨 끝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키가 조금 기억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하면은 여기 보면 Ctrl F는 forward라는, 여기 forward라고 되어 있죠. forward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trl B는 backward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씩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Ctrl D는 down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trl U는 up 해서 반 페이지씩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은 편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L, H, J, K를 이용을 해서 커서를 한 칸씩 움직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커서를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싶으면은 이와 같은 4개의 명령들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문자 W를 치면은 한 단어씩 이동하고요. 대문자 W를 쳐도 한 단어씩 이동을 합니다. 근데 대문자의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기준으로서 한 단어를 끊고요. 소문자 W의 경우에는 여기에 특별한 문자, 즉 세미콜론이나 커머나 낫이나 뭐 이런 문자들도 그 단어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W가 좀 빨리 가죠. E는 뭐냐면은 한 단어의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E를 계속 치면 계속해서 다음 단어의 끝, 다음 단어의 끝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역시 소문자 대문자의 의미는 W와 같이 소문자 E의 경우에는 어떤 특수 문자를 단어를 나누는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대문자 E는 스페이스, 그러니까 화이트 캐릭터라고 하죠. 그것만 단어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두 가지가 더 있네요. B죠. B는 한 단어씩 이동하는데 이번엔 반대쪽으로, 즉 앞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대문자하고 소문자의 차이는 앞에 W하고 E하고 동일합니다. 그 밖에 이런 괄호들이 어떤 패러그래프나 그런 단위로 건너뛸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를 지우는 겁니다. 이건 역시 커맨드 모드에서 수행하는 것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소문자 X입니다. 여긴 지금 표에 안 나와 있는데 소문자 X를 사용을 하면 현재 커서 위치의 글자를 하나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워야 될 내용이 많다 할 경우에는 이 X로 모든 걸 지우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명령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DW입니다. D는 delete 라는 의미고요. W는 word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한 단어를 지울 때 현재 커서 위치에 있는 단어 하나를 지울 때 DW라고 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워야 될 단어가 많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앞에 숫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3DW 하면은 단어를 지우는데 그게 DW죠. 세 단어씩 지워라 하는 게 앞에 3입니다. 그래서 3DW 하면 세 단어씩 지워지죠.
자, $가 있습니다. $는 현재 커서 위치에서 라인의 맨 끝. 이 달러가 라인의 끝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라인의 맨 끝까지 지워집니다. 대문자 D가 $처럼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커서 위치에서 라인의 맨 끝까지 지워지게 되죠. 3D 하면은 역시 3개의 라인을 모두 지우게 되죠. 그 밖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DD입니다. DD는 한 라인 전체를 현재 커서가 있는 라인 전체를 지우게 됩니다. 두 라인을 지우려면은 toDD 하면 되는데 이때 현재 커서에 있는 라인하고 그 다음 라인이 두 라인이 동시에 지워져야 됩니다. 그 밖에 이와 같은 가로들이나 또는 대문자지는 파일의 맨 끝을 의미하죠. 그런 것들을 이 D 명령과 같이 사용을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지울 수 있는 기능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있는 텍스트를 수정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R하고 C 명령인데요. R하고 어떤 문자 하나를 치면은 현재 커서에 있는 문자가 뒤에 쳐준, 만약에 N이라고 쳤다 그러면 뒤에 쳐준 문자 N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커서에 있는 문자가 뒤에 쳐준 글자로 바뀌는 것이죠. C는 현재 있는 글자 위로 덮어쓰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덮어쓰기를 하다가 escape를 칠 때까지 계속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undo하고 read 명령입니다. 이건 아주 많이 쓰고 아주 유용한 겁니다. 방금 한 작업에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그냥 커맨드 모드에서 U로 치면은 방금 했던 일들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U를 계속 치면은 또 바로 그 전에 했던 일도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U를 치면은 종국에는 처음 상태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U를 쳐가지고 방금 했던 일을 취소를 했는데 이게 취소를 하지 말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Ctrl R을 치십시오. 여기 Ctrl R이라는 의미는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볍게 R을 쳐주면 됩니다. 요 R이 대문자를 친다고 Shift를 치면 안 돼요. 즉 Ctrl R을 쳐라 그러면 Ctrl 누른 상태에서 Shift 누르지 말고 그냥 R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U하고 Ctrl R을 사용을 하면은 실수를 했더라도 금방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에디터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서 이동해 갈 때 이 search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 이 search 명령은 아주 유용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커맨드 모드에서 먼저 슬래시를 쳐보십시오. 슬래시를 딱 치면은 좌측 하단에 슬래시가 딱 찍혀져 나올 테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문자열, 찾고자 하는 패턴을 입력하고 엔터를 탁 치시면은 그 패턴이 있는 위치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커서 위치에서 주어진 패턴이 있는지 파일의 다음 쪽을 쭉 뒤지게 됩니다. 아래쪽을 쭉 뒤지게 되죠. 만약에 이게 슬래시 대신에 물음표는 뭐죠? 슬래시가 있는 키의 어퍼케이스죠. 그러니까 Shift를 누른 다음에 슬래시를 치면 물음표가 됩니다. 역시 Shift 슬래시를 치면은 물음표가 좌측 하단에 나오고요. 그때 찾고자 하는 패턴을 찾은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해당되는 패턴을 찾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즉 현재 커서 위치에서 위쪽으로 즉 이전 쪽으로 찾아가면서 패턴을 찾아내게 되죠. 일단 하나의 패턴을 찾으면은 또다시 그 패턴을 쳐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슬래시 엔터 또는 물음표 엔터 이런 식으로 쳐줄 수가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그냥 n이라고 치십시오. n이라고 치면은 슬래시 엔터랑 엔터를 친 것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모든 것은 다 커맨드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죠. 다음은 텍스트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다른 데다 붙이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크하고 페이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크라는 것이 현재 어떤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Y를 두 번 치는 겁니다. 즉 Y 이렇게 치면은 현재 커서가 있는 라인 전체가 복사가 됩니다. 눈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복사해야 될 위치로 커서를 이동해서 간 다음에 소문자 P를 치면은 현재 라인의 아래쪽에 아까 복사해 놨던 것이 붙여쓰기가 됩니다. 대문자 P를 치게 되면 현재 커서 위치의 위쪽에 아까 저장해 놨던 라인이 붙여쓰기가 됩니다. 라인 단위로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워드 단위, 즉 단어 단위로 한다거나 또는 세 개의 단어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요. 괄호들을 사용을 하면 좀 더 넓은 범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아주 유용한 명령은 dot입니다. dot. 마침표죠. 이 dot은 방금 이전에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에서 이 dot을 잘 이용할 줄 알면은 빠른 시간 내에 편집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GVIM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령들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튜토리얼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밖에 GVIM의 환경을 설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자동으로 인덴테이션을 한다거나 저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리눅스 이미지 안에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옵티마이즈해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수정할지를 튜토리얼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GVIM 튜토리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GVIM을 쉽게 배우기 위해서 튜토리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VIM 튜터 하고 한 칸 띄고 KO라고 치시면 이와 같은 튜토리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O라고 해준 것은 한글 버전을 의미합니다. 이걸 써주지 않으면 영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가 자신 있으면 이 KO를 빼놓고 하시면 영문이 나오니까 그걸 쫓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KO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화면상에서 이제 지시하는 대로 여기는 지시 내용을 샅샅이 다 읽어보고 하나씩 쫓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GVIM에 익숙하게 되죠. 이 튜토리얼은 한 번 해서는 쉽게 GVIM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어렵고요. 두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은 조금 더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VMware 플레이어를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GVIM 튜토리얼을 두 번 해서 해갖고 오는 것을 두 번째 숙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은 사용자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지시시킬 때 명령어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해석해서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 리눅스 운영체계의 커널에 해당되는 함수를 부르든지 혹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든지 해주는 그런 환경을 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종류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흔히 많이 쓰는 것이 bash, C shell, K shell, T shell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처음에 나온 것이 이 쉘인데 보통 그것보다는 좀 더 기능이 향상된 다른 쉘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죠. 보통 터미널을 하나 띄우게 되면은 쉘 환경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때 입력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어떤 명령의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고요. 그 명령을 집어넣게 이제 그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그 명령들을 이제 실행시키게 됩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이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들을 실행시켜주고 일부 명령은 쉘
그 환경 내부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일부 명령은 실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수행이 다 끝나면 다시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프롬프트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거기서 명령을 차례차례 쳐놓는 방법도 있지만은 전체 해야 될 일을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명령어들을 이렇게 쳐서 쉘 스크립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간단히 명령을 실행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반복문이나 조건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결국은 어떤 커다란 작업,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차례차례 수행시키고 그 수행 결과에 따라 조건적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든지 혹은 반복 수행시키든지 하는 것들을 마치 C로 프로그램 짜듯이 해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걸 쉘 스크립트라고 부르죠. 여기 안에 간단한 명령 형태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이미 써봤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명령 두 개를 한 라인에 같이 표시할 때는 이와 같이 세미콜론을 사용한다는 거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었죠. 쉘 환경에서는 와이드 캐릭터를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인 것이 asterisk입니다. 그래서 asterisk.htm 이렇게 넣으면 이 asterisk에 해당되는 것에 어떤 글자가 0개 또는 5개와도 상관없죠. 물음표가 또 와이드 캐릭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가 하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물음표 이렇게 나오면은 이메일 1 같은 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메일 같은 건 안 되죠. 즉 이 물음표는 최소한 하나, 단 하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아무것도 안 와서 얘는 매치가 안 되고요. 여기 이 경우 이메일 A1의 경우에는 이제 두 글자가 왔기 때문에 매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대괄호죠, 그렇죠? 스퀘어드 브래킷을 사용을 해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 중에 하나만 매치돼도 매치되는 걸로 되죠. 그래서 소문자 JMF나 대문자 JMF 둘 다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그 대괄호 안에다가 이제 하이픈을 사용하게 되면은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부터 N까지 대문자 알파벳을 의미하고요. 이 경우는 소문자 A부터 Z, 이 경우는 대소문자를 모두 포함하게 되고요. 이 경우는 모든 숫자 한 자리죠. 모든 숫자 한 자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쉘 환경에서 어떤 명령이 수행될 때는 그 명령의 경우 대부분 쉘 환경에 구현되어 있거나 혹은 어떤 다른 응용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외부로부터 입력이 들어오고 또 결과가 출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여러 개의 스트림이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표준 입력 또는 표준 출력으로 이렇게 정해 놓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입력은 키보드 입력이 되겠고요. 표준 출력은 화면, 즉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 입력을 다른 파일에서부터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표준 출력을 다른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해봤었죠. cat 명령을 사용해서 키보드로 입력한 것을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해봤었습니다. 또한 cat 명령을 사용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도 해봤었죠. 이 밖에 다른 명령의 표준 출력이 지금 현재 명령의 표준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 현재 입력의 표준 출력이 다시 다른 명령의 표준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예제가 있네요. 여기는 cat이라는 명령이죠. cat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phone이라는 파일을 읽었습니다. 이건 스탠다드 인풋으로 읽은 건 아니고요. 이 명령에서 다른 phone이라는 파일을 읽어드려가지고 그 결과를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데 그 방향을 다른 파일로 이렇게 향하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꺽쇠가 스탠다드 아웃풋을 원래는 스크린으로 나와야 되는데 phone.dk라는 다른 파일로 저장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죠. 두 번째 예제는 이 tr이라는 것이 이 명령, 이 실행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스탠다드 인풋은 원래는 키보드였는데 이와 같은 꺽쇠를 이용을 해서 파일이 스탠다드 인풋이 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즉, 폰이라는 파일을 스탠다드 인풋으로 만들어서 이 tr이라는 명령에다가 들어가게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꺽쇠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원래는 스탠다드 아웃풋이 스크린인데 스크린의 방향을 바꿔서 u폰이라고 하는 다른 파일로 그 결과가 저장되도록 여기 있는 이 꺽쇠가 방향을 바꿔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소문자 A부터 Z를 대문자 A부터 Z로 바꿔라 하는 어떤 지시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지시는 표준 입력, 표준 출력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지시가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tr이라는 명령이 있다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여서 화면에다 뿌려주게 됩니다. 키보드 입력이 스탠다드 인풋, 화면이 스탠다드 아웃풋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작다라는 이 꺽쇠를 사용을 해서 키보드 대신에 폰이라고 하는 다른 파일 입력을 스탠다드 인풋으로 받도록 해준 것이고요. 여기 있는 크다라는 이 꺽쇠를 사용을 해가지고 u폰이라는 파일을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만들어준 거죠. 스크린 대신에. 자, 지금까지 작다, 크다라는 두 가지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방향을 바꿔주는 리디렉션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바꿔주는 작업을 살펴봤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를 보죠. 여기 크다, 작다는 각각 스탠다드 아웃풋하고 스탠다드 인풋의 방향을 바꿔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크다라는 요 꺽쇠를 두 개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어펜드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명령 뒤에 이와 같이 크다라는 기호를 하나를 썼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 파일이 있을 때 이 파일을 덮어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크다를 두 개 겹쳐서 쓰게 되면 기존에 이 파일이 존재했다고 했을 때 거기 뒤에 붙여서 씁니다. 그게 바로 어펜드죠. 어펜드의 의미 알겠습니까? 즉 하나를 쓸 때는 덮어쓰기를 하고 두 개를 쓰면 어펜드가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파이프라는 게 있죠. 파이프는 명령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수행시켜 놓고 첫 번째 명령의 스탠다드 아웃풋을 두 번째 명령의 스탠다드 인풋에다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이 되면서 앞에 있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두 번째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이 여기 크다와 앰퍼샌드를 겹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명령에서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이 스탠다드 아웃 말고 스탠다드 에러라는 게 하나 더 다른 통로로 통해서 나옵니다. 그때 요 앰퍼센트를 붙여주면은 스탠다드 아웃하고 에러를 둘 다 이 파일에 저장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예제 5개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man이라는 명령 기억납니까? man find 하면은 find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이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와 같이 크다라는 리디렉션 기호를 사용을 해서 화면이 아닌 temp라는 파일에 저장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게 되고요. 나중에 이 temp라는 파일을 gvim 같은 에디터를 통해서 열어보게 되면은 man 했을 때 화면에 나왔던 것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것은 pr이라는 프로그램하고 ap라는 프로그램 두 개를 동시에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pr은 프로그라는 확장자를 가진 모든 파일을 전부 읽어다가 처리를 해서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내보내면 그것을 ap라는 프로그램이 스탠다드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라인 프린터에 보내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프로그램은 3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들어가네요. ls하고 grep하고 lp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ls-l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여주죠.
그 중에 gmf라는 것을 grab이라는 명령이 찾습니다. 여기 보면 파이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ls의 출력, 스탠다드 아웃풋이 grab이라는 명령의 스탠다드 인풋으로 전달됨을 알 수 있죠. 즉 상세한 디렉토리의 파일 내역들을 보고 그 안에 gmf라는, 이건 아마도 파일의 오너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 중에 gmf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뭔가를 솎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골라낸 다음에 그거를 LP, 즉 라인 프린터로 보내주게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스탠다드 아웃풋이 스탠다드 인풋으로, 스탠다드 아웃풋이 스탠다드 인풋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형태를 유지하죠. 자, 다음 명령은 cat 명령입니다. 그래서 notes.jan이라는 이 파일, 아마 1월 달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적어놨던 그런 파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research라는 거대 파일에 append 시키고 있죠. 즉 만약 research라는 파일은 아마 1년치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 1월 달에 해놓은 내용을 뒤에다가 더 붙여놓겠다 하는 것이 이와같이 크다라는 기호를 두 개 겹쳐놓은 그런 redirection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sort죠. sort는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데 이 경우에는 source라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des라는 파일에다가 저장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키보드가 아니라 이 source라는 파일이 스탠다드 인풋으로 리디렉트 됐고요. 역시 화면이 아니라 des라는 이 파일이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리디렉트 됐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background running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파이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background running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grab이라는 명령은 파일들에서 어떤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명령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파일 규모가 크다 했을 경우에 얘네들이 상당히 많고 크기가 크다 했을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경우에 뒤에 이렇게 %를 붙여놓게 되면은 이 grab이라는 명령이 모든 처리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이와 같은 프롬프트가 떨어져서 다음 명령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는 background running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 이 grab이라는 명령을 background에서 실행해라. 그리고 나는 다음 명령을 새롭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것 역시 trope인데요. 이거는 어떤 큰 파일을 어떻게 포매팅해서 그거를 이제 라인 프린터로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거를 백그라운드에다 집어넣고 자기는 다음에 또 다른 명령을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다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이 %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백그라운드 러닝 방법으로 실행시켰다고 하더라도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 백그라운드 잡이 전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백그라운드 잡을 로그아웃 했을 경우에도 죽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 노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면서 내 파일 시스템 전체에서 혹시 lost file underscore file이라는 그런 파일이 있는지 다 뒤져보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확인하겠다 할 경우에 이와 같이 find 명령을 사용을 하되 앞에다가 노흡을 붙여주게 되면은 로그아웃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와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 밖에 백그라운드로 들어간 잡을 다시 컨트롤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어떤 잡들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jobs, stop, foregroun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jobs 경우에는 현재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잡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stop은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있는 잡을 잠시 멈추는 거고요. foreground는 백그라운드 잡을 다시 foreground, 즉 마치 내가 방금 그 명령을 실행시키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처럼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잡을 컨트롤 C로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잡의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도 있게 되죠. 백그라운드 잡을 죽이려면 kill 명령을 이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shell 환경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을 읽어서 커널에 있는 기능이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자기가 편한 대로 바꾸어 줄 수가 있죠. 근데 매번 쉘 환경에 들어갈 때마다 그 환경을 다 만들어주기 너무 귀찮으니까 그거를 이와 같이 스타트업 파일에다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마다 스타트업 파일이 다 다르고요. 이 경우에는 배시라는 쉘을 사용했을 때 스타트업 파일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를 지정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스타트업 파일을 실행시키거나 이렇게 해줌으로써 매번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환경이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이 수업에 필요한 환경이 이미 스타트업 파일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수정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뉴얼을 참조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트업 파일에서 지정할 수 있는 변수들이나 명령어를 리네임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제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들이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게 이 alias 명령입니다. rm이라는 명령은 상당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지우는 명령이고 그것이 휴지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구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rm이라고 쳤을 때 그것을 rm처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rm에다가 -i 옵션을 준 것처럼 실행시키게 하려면 이와 같이 alias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rm이라고 쳤을 때 rm하고 뒤에 파일네임이 와야죠. 파일네임을 쳤을 때 실제로는 rm-i 파일네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정말 그 파일을 지울 것인지 되물어보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 -i가. 그래서 매번 파일을 지울 때 되물어보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한 겹 씌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어들이 좀 길어졌을 때 이와 같이 줄여서 쓰는 경우에도 alias가 쓰이죠. 이렇게 alias로 어떤 명령어를 축약해서 정의했다 했을 때 그것을 다시 해제시킬 때는 unalias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챕터를 모두 마쳤네요. 패턴을 서치하는 기능, grep 명령 기억나죠? 세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regular expression을 사용을 해가지고 패턴을 다양하게 지정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tar라는 명령 기억납니까? 디렉토리 형태로 계층적으로 저장된 파일 시스템을 하나의 파일로 패키징 할 때 쓰이고요. 그걸 다시 압축하는 것, gzip, 건zip 기억나십니까? 그런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 하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비교하는 것, diff라는 명령이었었죠. 그 다음에 octal display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들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를 배웠죠. 원래는 vi라는 에디터인데 그것이 향상돼서 vim이 됐고요. 그걸 그래픽 버전으로 바꾼 것이 gvim이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됐던 거죠. 다양한 형태의 명령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쉘에서 사용하는 와일드카드가 어떤 것인지 봤고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작다, 크다 또는 이런 것들 겹쳐 쓰기도 했고요. 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시키고 스탠다드 아웃풋, 전 프로그램의 스탠다드 아웃풋을 다음 프로그램의 스탠다드 인풋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형태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쉘 환경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변수 이런 것들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프릴리미너리 챕터 2죠.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